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흑인 청년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 뉴욕시 일원에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관공서와 은행들이 휴무하고 각종 대중교통의 운행 시간도 변경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8월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흑인 청년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번지면서 뉴욕에서는 세 개의 브릿지의 운행이 마비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지난 8월 체포 중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쏴 죽인 데릴 윌슨 경관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배심의 발표에 격분한 시민들은 인종차별이 다분한 판결이라며 퍼거슨시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뉴욕까지 이어진 시위 행렬은 어제 저녁 타임스퀘어를 시작으로 맨해튼 브릿지와 브루클린 브릿지 등 3개의 브릿지를 점거해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타임스퀘어에서는 빌 브레튼 뉴욕 경찰국장의 얼굴에 빨간색 페인트볼을 던진 볼리비아 출신 디에고 이바네즈가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빌 브레튼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매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체포 과정에서 마이클 브라운과의 몸싸움이 있었고 경찰이 발포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의 대배심 인원 12명 중 백인이 9명이었던 것에 비해 흑인은 3명뿐이었다며 기소 찬성 의견이 9명 이상 나올 확률이 애초에 희박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망한 마이클 브라운은 사건 당시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6발 이상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지만 대배심과 경찰 측은 데릴 윌슨 경관의 손을 들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의 폐해가 낳은 결과라는 강경한 뜻을 보여 앞으로 시위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 뉴욕시 일원에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낮부터 눈이 내리면서 일부 외곽 지역에는 10인치까지 쌓인다는데요. 혹시 모를 눈 피해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26일 낮부터 뉴욕시 일원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최대 5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뉴욕시 일부 외곽 지역에는 6에서 10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저지 지역 역시 추수감사절 하루 전인 26일 오후부터 패세이크와 서섹스, 워렌, 모리스 카운티 인근에 눈 폭풍이 몰아칠 예정입니다. 최소 4에서 10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26일 오전부터 폭설주의보를 내리고 혹시 모를 눈 피해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생당국도 각 지역마다 제설 차량을 준비하는 등 비상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리치필드 등 한인 밀집 지역에도 폭설에 대비해 비상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눈이 내리는 동안에는 제설 작업으로 인해 도로에 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밀린 벌금과 수수료 그리고 각종 구비 서류가 신청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제 수혜자가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에 체류한 불체 부모가 추방유예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와 여권 등 본인 신원 입증 서류나 2010년 1월 1일 전에 입국해 5년 이상 연속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제적 부담 역시 신청을 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시행된 불체 청년 추방 유예의 경우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산된 120여만 명 가운데
55% 정도만 신청 절차를 마쳤습니다.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43%는 비용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수료 외에 벌금과 밀린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가 이민당국에 전달돼 추후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H4 비자 소지자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H4 비자 소지자의 취업 허용에 관한 규정 변경안을 12월이나 내년 1월 중으로 확정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한 H4 비자 소지자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주재원과 교환 방문, 소액 투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취업이 허용되는 데 반해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이 금지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우수 인력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12월이나 내년 1월 초 규정 변경이 공시된 직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우선 일자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십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명령에서 발표된 I-140 승인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허가 발급은 대대적인 규정 손질이 필요해 시행까지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3월부터는 리버스 모기지를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리버스 모기지 신청자들에게도 소득과 크레딧 점수가 요구되는데요. 한인들의 노후 생활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국은 내년 3월 2일부터 모든 리버스 모기지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재정 상황 분석 절차를 밟도록 규정했습니다. 연방주택국은 정부 보증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신청자의 크레딧과 수입, 현금 유동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내년 3월 2일부터 리버스 모기지 신청자에게는 세계 신용평가사로부터 취합한 크레딧 리포트와 재산세, 재난 대비 보험료 불입 기록, 임금과 사회보장연금이나 부채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의 분석 결과 신청자가 재산세나 재난보험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면 대출기관은 대출을 거절하거나 융자에게 상당 부분을 미리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전국 리버스 모기지협회 회원사인 S&A 파이낸셜 측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많은 한인들이 리버스 모기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융자액을 뗀 뒤 대출을 받을 경우 현금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노후 생활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전반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 등이 애초 발표보다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늘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3.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애초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에서 3분기 경제가 3.5% 성장했다고 발표했지만 오늘 내놓은 수정치에서는 이를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3분기 성장률이 3.2에서 3.3%로 되레 하향 조정될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사전 조사한 81명의 이코노미스트들도 아무도 3.9% 성장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분기 4.6%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떨어졌지만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도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한파와 폭설 등 악천후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5개 분기 가운데 4개 분기의 성장률이 3.5%를 넘었습니다. 소비 지출 역시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애초 발표치 1.8% 증가보다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상승 모멘텀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4분기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관공서와 은행들도 휴무에 들어갑니다. 각종 대중교통의 운행 시간도 바뀌는데요.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인 27일에는 뉴욕시와 주정부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관공서가 휴무합니다. 단 유일하게 맨하튼 33가 8번가에 있는 제임스 팔리 우체국만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27일에는 쓰레기 수거와 거리 청소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수거일이 27인 경우에는 오후 5시 이후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도 27일 버스와 전철을 주말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고 다음 날인 28일에는 정상 운행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는 26일과 27일 추가 열차를 운행하며 27일부터 30일까지 오프피크 요금을 적용합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은 27일 휴일 스케줄을 적용하고 일부 열차 구간만 증편합니다. 26일과 28일에는 열차와 버스가 평일 스케줄로 운영됩니다. 이외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경우 추수감사절에는 개장하지 않고 다음 날인 28일 오후 1시까지만 개장합니다. 또 뉴욕 총영사관과 한인은행도 27일 하루 휴무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죠. 얼마 전 한 언론이 비만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2조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비만을 방지하는 정책 중 하나로 음식점 메뉴에 대한 칼로리 표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오늘 식당 메뉴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을 공시하고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벌이고 있는 비만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평소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정확하게 알려줘 과도한 영양 섭취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인이 섭취하는 음식 중 3분의 1이 집 밖에서 사 먹는 것으로 대개 양이 많고 건강에 해로운 재료가 든 식당 음식이 비만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적용 대상은 패스트푸드 체인 등 20개 이상 영업장을 운영하는 식당과 영화관 등이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잡화점에서 파는 샌드위치 등 조리된 음식물에도 적용됩니다. 식당 메뉴판에 있는 알코올 음료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피자 체인점과 영화관 업계 등에서는 논란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편의점협회 측도 편의점에 그런 규정을 강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